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러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위기 상황을 만들려고 했다는 외환죄 의혹 수사와 관련해 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는 녹취록을 내란 특검팀이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해 10월 남한이 무인기를 침범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최근 평양에 무인기를 날린 게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으로부터 부의 지시라고 들었다는 내용의 군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했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녹취록에는 북한이 무인기에 대한 적대적 발표를 한 것을 보고 부의가 좋아했다고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이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 무리해서라도 계속 하려 하는구나 싶었다 등의 내용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이 녹취록이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증거라고 의심하고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조사에서도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외환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청난 파장이 예상됩니다. 만약에 윤석열 씨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북한의 도발을 의도적으로 유도했다. 전 대역죄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을 야기한 거잖아요. 자, 그리고 그 내란 특검이지만 또 외환 요거가 요즘에 좀 이슈가 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국에, 그러니까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냐 아니면 그거를 공격을 하기 위한 여러 뭐 환경들을 만든 거냐 등등의 얘기가 좀 있던데, 그거 중에 핵심이 그 무인기 보낸 거잖아요. 네. 그거 관련된 증언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무인기 날려서 북한의 공격 유도했다, 그래서 외환을 이제 이끌어냈다라고 네. 한 것과 관련해서 이게 부의, 그러니까 당시 부의는 윤석열이죠. 네. 윤석열의 지시라고 들었다라고 하는 현역 장교의 녹취록을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녹취록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면 네. 평양 무인기 침투는 부의 윤석열의 지시라고 들었다. 네. 북한이 그 우리가 날린 것에 대해서 적대적 발표를 한 거 보고 부의가 좋아했다고 들었다. 부의가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그러니까 이제 드론 작전 사령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또 하라고 했다는 얘기도 들었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 아, 그래서 보고 무리해서라도 계속 하려는가 싶었다. 이런 녹취가 담긴 걸 특검이 확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건 이제 뭐 이 사람 불러다가 물어보면 이제 그 누구한테 들었냐 이제 위로 올라갈 거고, 이제 하다 보면 그 얘기가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뭐 확인할 네. 수가 있겠죠. 네. 만약에 이거 진짜 사실로 드러나면 이건 진짜 큰 일입니다. 근데 뭐 정상적인 정보 활동을 위해서 보냈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 건데, 예를 들면은 이제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하나의 명분으로 북한의 이제 도발 유도한 것이 아니냐, 그럼 정말 나라를 팔아먹은 행위죠.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인데 네. 좀 상황을 보면 웃긴 것 같아요. 김용현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가지고 봐라 야, 지금 무인기가 지금 북한에 발각이 안 됐잖아. 이렇게 북한에 발각 안 되게 하면 어떡해. 야, 한 10바퀴 더 돌려봐. 좀 고도도 좀 낮추고. 야, 그리고 좀 이렇게 떨어뜨려. 그래가지고 북한에 발견되게 해야 된단 티나게. 말이야. 네. 그래야 지금 북한하고 뭔가를 벌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발각됐다고 합니다. 그래, 잘했네. 아이고. 야, 최고. 한 대 더 보내. 한 대 더 보내고 또 발각돼야 돼. 이거 그냥 몰래 돌아오면 안 되는 거야. 이건 웃긴 거잖아요. 두 분이 확실히 이제 진짜 합이 잘 맞습니다. 예. 상황극까지. 네, 그런 상황이 이제 특검을 통해서 네. 또 역시 밝혀질 걸로 보이고요. 네. 따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니 네. 이게 뭐 여러 번 나오는데 짧게 얘기를 하면은 네. 뭘로 처벌할지가 진짜 고민이에요. 그렇지. 크게 세 갈래인데 하나는 외환 유치죄, 두 번째는 여적죄, 세 번째는 이적죄. 뭐 일반 이적죄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일반 이적죄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외환 유치죄는 외국과 통모하여 전쟁을 이제 일으킨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북한은 우리나라 법상 외국이 아니에요. 저기는 괴뢰 단체예요. 네. 불법으로 우리 한반도 우리 영토를 점거하고 있는, 하지만은 그 헌법상 그렇죠.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또 사실상 국가로 해서 정상회교도 하고 막 그런 네. 회담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볼지, 만약에 이거를 적용을 하면은 특히 이제 통모를 한 부분은 어떻게 밝혀냈지. 두 번째 여적죄는 뭐라고 썼냐면,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이거는 여적죄는 다른 게 없어요. 무조건 사형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외환 유치죄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라서 약간 오히려 무기징역의 여지라도 있는데 여적죄는 사형이에요. 근데 적국과 합세하여라는 거예요. 그럼 합세하여. 합세하여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게 되는 거지? 이것도 통모랑은 또 약간 다른데 네. 적국을 이제 북한으로 볼 수 있을지. 이적죄가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어요. 이적죄? 예,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요게 그나마 왜냐면 통모하거나 공모를 해야 되는 전제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 이적죄가 그나마 제일 가능성이 높은데 형량은 무기징역 혹은 3년 이상 징역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어떤 법리로 이제 특검이 이거를 기소를 할지 네. 그걸 좀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아까 얘기했듯이 뭐 그런 게 안 밝혀지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통모했다, 뭐 공모했다 이런 거. 아니면은 네. 떨어뜨려야 돼. 막 이런 아. 지시가 밝혀지지 않으면은 그냥 우리 처벌하기 좀 작전 어려울 실패. 수 있다. 작전 실패다. 그럼 무인기 보내가지고 평양 여러 가지 뭐 탐지도 해야 되고 정보 파악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실패했는데 미안 작전 실패야. 이러면은 또 어떻게 처벌할까? 그런 생각 또 드네요. 아니 근데 그럴 수는 있겠지. 야, 떨어질 때까지 계속 돌려. 배터리 떨어질 그러니까 때. 그게 증언이 나와야 되지. 그게 나와야 되는 거죠. 녹음해놔가지고 네. 대통령이 이렇게 했습니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북한은 지난해 10월 우리 군이 쓰는 무인기와 같은 기종의 무인기 잔해가 평양에서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평양시 중심부에 대한 삐라 살포에 이용된 무인기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당시 군 당국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지난해 12.3 계엄 이후 민주당을 중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무인기 침투를 기획하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북한과의 긴장 관계를 유도해 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겁니다. 그 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북한과 모의에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 유치 혐의로 고발됐고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도 포함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오늘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연구소에 연구원 정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인기 전문가인 정 연구원은 국방과학연구소가 군 드론작전 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의 실무 담당자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4월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연구소가 개발해 납품한 무인기의 전체적인 형상이 매우 유사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특검은 정 연구원을 상대로 당시 무인기가 납품된 경위와 유사성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국가안보실이 무인기 침투 작전을 하달했다는 의혹 등 지금까지 제기된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전반에 대해 확인해 나갈 방침입니다. JTBC 조혜원입니다.